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TV토론에서 안철수에게 철저하게 동네 바보 취급당한 윤석열. 아마도 안철수의 전례전례가 윤석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에 무속인들과 신천지가 윤석열을 돕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우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우려마저도 조선일보는 이렇게 쉴드를 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나? 라는 제목하에 올라온 글입니다. 역시나 조선의 이 윤석열 도우미 역할은 최고인 듯 합니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조선일보의 칼럼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기야 조선일보에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나? 라는 칼럼이 실렸다. 무속이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전과 교리,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선을 추구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대 무속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적 욕망과 결합해 있다.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엽기적인 행위를 태연히 자행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안에 생명체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을 혐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공동선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려 한다면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도리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합리화를 해서 이 국민들 선동하려는 작태, 참 역시나 조선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에서 윤석열을 바보 만든 안철수는 오늘 부산을 찾아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함께 잘 사는 정권교체지 적폐교체가 아니지 않냐. 정권교체가 돼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정권교체는 필요 없다. 그거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교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의 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것도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수준 이하의 후보가 허구없는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걸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또한 안철수는 거리 유세에서 마주친 유권자가 그 윤석열 후보랑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합쳐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서 정권을 바로 세울 힘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안철수가 다음에 틀림없는데 라는 말에 그러니까 제가 경선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겁이 나서 도망갔다. 오히려 윤석열이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TV토론에서 저쪽 사람을 까야지 왜 자꾸 윤석열을 까노? 라고 말을 하자 안철수는 너무 몰라서요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안 깠다. 좀 당황하는 사람은 많이 까이는 것처럼 보인다. 뻔뻔한 사람은 안 까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저는 다 깠다. TV토론에서 제 실력을 반밖에 안 썼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을 동시에 깠다고 입을 털었습니다. 참 안철수 말하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실력을 반밖에 안 썼다라고 말하는 안철수 씨 그게 원래 본인 실력인 겁니다. 토론 보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본인은 정치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 연구하고 사업하면서 국민들 위해 작은 힘을 보태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토론에서 지난 토론 때와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방어를 하시면서 정책 위주로 나가시던 이재명 후보가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공격에 의하면 사실 세 발의 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이 윤석열이 김혜경 여사의 의혹을 들추자 곧바로 김만배와 정형학의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공격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 까불다가 제대로 한 대 얻어맞고 깨갱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토론 이후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야, 윤석열은 도저히 찍지 못하겠다라는 이 커뮤니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곳은 사실 서울 표심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곳이 서울입니다. 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대패를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표심이 이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게 계속 약간 뒤처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40.5%, 그리고 윤석열이 40.6%로 박빙의 승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토론 이후에 발표될 내일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동안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그리고 능력과 자질을 보면서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얼마든지 서울에서 역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전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곧 이번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한편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당시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영을 만나 조사는커녕 커피 대접을 한 이후에 모든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기레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기레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이 보도를 보신 주옥 전 장관님은 페이스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자신과 김만배, 조우영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했고,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중수이과장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1차 조사 후에 박영수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후에 벌벌 떨던 조우영이 곧바로 박영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나서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게 됐고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로 지금 박영수는 화천대유의 몸통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박영수와 윤석열은 오랜 기간 동안 막역한 사이였고 어제 방송 보도처럼 말 한마디로 사건을 무마해줄 정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이 아니냐라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후한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선거 끝나고 그 추악한 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